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사실과 최근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에서는 어떠한 좌우 정치적 쏠림 없이 뉴스와 언론 보도, 판결 등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글만 올려드리니 안심하고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민관 유착과 이익, 편취 의혹으로 시작된 매우 큰 정치 경제 사건입니다. 핵심 피고인으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리고 변호사 남욱, 회계사 정영학, 전략사업 실무자였던 정민용 등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김만배 씨에게는 428억 원대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이익을 민간 쪽으로 몰아주었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특경법상 고액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검찰 측에서는 항소를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항소 시한 만료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검사장급 이상부터 평검사까지 여러 검찰 간부들이 항소 포기의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설명하라는 집단 성명을 냈고 이른바 검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윗선 지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신중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격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항소 포기를 외압에 의한 결정으로 규정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도부의 책임을 묻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작 수사조작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프레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당은 항소 포기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명칭과 조사 방향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 변경과 관련한 뉴스도 나왔는데요.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 3부로 정해졌고 이 부서는 부패 사건 전문 재판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형사 6부로 재배당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형사 6부는 과거 부패 사건과 정치 쟁점 사건 항소심을 다뤄온 재판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장동 사건은 1심에서 유죄와 중형 선고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검찰이 이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쟁점이 제한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이 결정은 검찰 내부의 반발, 정치권의 격한 공방, 법무부의 지휘권 논란까지 불러오며 사법적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의 판결 내용과 핵심 쟁점, 그리고 항소 포기 후속 논란에 대해 핵심 팩트 중심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